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나를 있게 한 1등 공신은 바로 지식재산권이었다. 스티브 잡스는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만약에 이 세상에 지식재산권이 없었더라면 온 세계에서 창조적인 기업은 결국 사라지고 말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지식재산권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라고 해요. 그래서 IPR 또는 더 줄여서 IP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산업재산권, 두 번째는 저작권, 그리고 마지막이 신지식재산권이라고 이렇게 세 유형으로 저희가 보통 분류를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영업비밀,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산업재산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작권인데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앱, 영화, 만화, 그림, 뭐 대중음악, 뭐 이런 예술 분야, 건축, 패션, 심지어는 음식의 음식을 이렇게 잘해서 플레이팅 한다 그러냐, 차림새 모양 이런 음식 플레이팅 하는 것까지도 저작권이 대상이 된다고 볼 정도로 범위가 넓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식물을 좀 우리가 이렇게 개량을 해서 만든 식물 신품종이나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생명 유전자 정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어떤 문화적인 각 나라의 표현물들, 그리고 우리도 잘 알죠. 나는 가수다 같은 TV 프로그램 포맷. 혁신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없던 것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미 있던 것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좀 재조명해서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재창조를 하거나 개량하는 것. 또 물론 기존의 어떤 기술적 관점을 아주 송두리째, 통째로 흔들어 가지고 완전히 파괴적인 기술들을 시장에 내어놓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주요한 혁신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혁신을 위한 어떤 특별한 접근법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자유로운 기술적인 상상력, 그 다음에 문화와 기술 간의 어떤 이종 영역 간의 그 융복합적인 사고, 그리고 또 아무리 작은 것들도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회의와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아마 혁신에 이르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실패 사례를 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속상했던 게 MP3 플레이어입니다. 사실은 애플이 처음 성공한 게 MP3 플레이어를 처음에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원래 원천 기술이 우리나라 거였다는 거죠. 또 우리 국내 어떤 그 벤처 기업이 1997년에 처음으로 이제 MP3 플레이어를 개발하고 특허를 냈어요. 근데 그 특허를 내면서 이게 좀 아주 꼼꼼하게 챙기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선 국내에서는 그 원천 특허 자체가 우리 기업들끼리 소송을 하다가 그냥 소멸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특허는 그 속지주의라고 해서 각 나라마다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MP3 플레이어에 대해서 그 미국, 그다음에 유럽, 중국, 일본 이런 데서 다 특허가 나가 있었는데 이 특허들은 우리가 흔히 그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는 그 외국계 MP에게 다 인수가 돼서 먹혀버리게 됩니다. 원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 특허로 내가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그 제조업자에게 그 라이선싱을 해주고 그 로얄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리고 거의 그때부터는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MP3 플레이어 만들면 특허료를 거꾸로 로얄티를 거꾸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 특허를 지킬 수 있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계산을 해보니 약 한 3조 한 2천억 원 가까운 로얄티를 우리가
벌어질 수가 있다. 그게 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얘기니까 지금 따지면 훨씬 실제 가치는 훨씬 높겠죠. 그게 좀 생각해 보면 속상한 일입니다. 내가 만약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건 바로 나보다 앞서간 거인들의 어깨 위에 딛고 올라서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식재산은 보호돼야 된다, 개인의 재산이다라는 관점도 있지만 동시에 인류 문화의 전수와 확산 교육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보호와 어떤 공정한 인류의 발전을 위한 그런 활용, 이 두 철학적인 관점이 살짝 긴장 관계에 있긴 하거든요. 이 관련해 가지고 용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작권 분야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공정 이용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fair use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을 할 때 이것이 언론 보도나 비평, 연구,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서 비상업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그런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을 허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잘 반영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표준 특허 또는 표준 필수 특허 같은 경우에 이거는 표준이니까 누구나 써야 돼요. 이게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5G, 4G 이런 건데 이것들은 다른 회사가 만드는 전화기 또 다른 그 이동통신사 간의 호환성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뭐 SK 텔레폰을 쓰는데 그 LG 텔레폰 쓰는 사람 통신사와 통화가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표준이거든요. 산업계 표준이 되는데 이 표준이 되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시장 독점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회사에다가 그냥 너만 이거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는 그 표준 필수 특허에 관해서는 그 프렌드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FRAND라고 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라이센싱을 해줘야 한다는 그 조항이 그 시장 규약에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그 정보통신 분야를 해서 불과 최근까지도 애플과 삼성,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모토로라와 삼성, 모토로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계속 소송들이 벌어져 왔던 부분이고 지금까지도 이게 그 표준 필수 특허에 있어 가지고 그 프렌드 조항을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치열한 그 법리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특허 얘기를 할 때 스마트폰에는 한 7만 개, 그 작은 스마트폰 하나에 7만 개의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카, 자율주행차가 되었던 이런 스마트카에는 약 20만 개의 특허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사람처럼 생긴 형태의 몸을 가지고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만약에 만들어지면 이게 또 멀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멀지는 않다. 거기에는 도대체 몇 개의 특허 기술과 콘텐츠 저작권이 들어갈까? 아까 7만 개, 20만 개 말씀을 드렸는데 100만 개, 500만 개? 사실 저는 짐작조차 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인공지능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는 이제 단순히 시장이나 기술을 넘어서 국제 정치의 어떤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과학기술인 또 국민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